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9월 27일 금요일 책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최인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고요. 우리가 보통 프레임을 건다,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관점에 관한 책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1장 내용을 짜깁기 해서 일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먹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읽으시는 분들 계속해서 하시길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프레임은 정의다, definition이다. 암투병 중이신 이혜인 수녀님께서 한 신문에 자신의 행복 비결에 대해 글을 연재하신 적이 있다. 그중 한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투병 과정이 너무 힘드셨던지 수녀님도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신 모양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허송세월하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셨다고 한다. 이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보이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기적으로 다가오고 수녀님은 본인의 삶에서 감사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으셨다고 한다. 불치병으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과 그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가족에게 오늘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시간을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라고 다시 정의 내리는 것, 그것이 프레임의 또 다른 형태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같은 문을 두고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구가 될 수도 있다.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정의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정의를 바꾼다는 의미다. 한 연구에서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한 번에 초콜릿 하나씩을 주면서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말했다. 초콜릿을 먹은 다음에는 각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총 몇 개의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고 있었다. 네 번째 초콜릿까지 먹고 평가를 마친 뒤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 초콜릿을 주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며 초콜릿을 제공했다.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초콜릿을 먹었지만 한쪽은 마지막 초콜릿으로 알고 먹었고 한쪽은 다음에도 다른 초콜릿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고 먹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뿐 아니다. 지금까지 먹은 5개의 초콜릿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르게 했다.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무려 64%가 5번째 초콜릿을 선택했지만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22%만이 5번째 초콜릿을 선택했다. 똑같은 초콜릿이지만 마지막 초콜릿이라고 정의하면 맛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까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의 행복도보다 결코 낮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노인들이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면 매 순간순간이 중요해진다.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와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시간에 대한 프레임이 그들의 행복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이는 커리어라고 정의하고, 또 어떤 이는 소명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직업이나 커리어라고 규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성과가 좋을 뿐 아니라 행복감도 강하게 경험한다.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새로운 사전이 필요하다. 사물과 상황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는 것, 그것이 프레임을 바꾸는 길이다. 프레임은 단어다. 미국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프랭크 런츠는 보수 진영이 쓰지 말아야 할 14개의 단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런츠는 보수 진영에 undocumented workers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권한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주로 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몰래 넘어온 노동자를 지칭한다. 런츠에 따르면 이 말에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을 자연스럽게 유발한다. 보수 진영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논리 중 하나가 미국 국경의 안전인데, undocumented workers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국경의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런츠는 undocumented workers 대신에 illegal alien 이라는 말을 쓰라고 제안한다.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쓰면 국경을 몰래 넘거나 배 밑에 숨어서 플로리다 해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국경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것이 런츠의 주장인데 꽤 설득력이 있다. 미국 국방부의 원래 이름은 Department of War 였지만 지금은 Department of Defense다.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인 노력을 하는 부서이며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공격받을 때 대응하는 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방어하는 부서로 이름을 바꾸자 큰 노력 없이도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요즘에는 빈곤 국가도 Poor Nations라는 단어보다 Emerging Nations,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다. 죽은 후에라야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 사망보험, Death Insurance에서 생명보험, Life Insurance로 바뀐 것도 같은 사례다. 정권이 바뀌면 단어부터 바뀐다. 참여, 혁신이라는 말은 행복, 창조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조만간 이 용어들 역시 바뀌게 될 것이다. 단어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가의 프레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뀐 적이 있다. 이후 2014년에는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로 각각 분리되어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얼핏 보면 말장난 같고 탁상 공론인 것 같지만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단어가 곧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오늘 책 읽기는 여기까지이고요. 프레임은 정의다. 프레임은 단어다. 라는 두 개의 단락을 읽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지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날인데 금요일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Thank God it's Friday. 같은 날인데 월요일은 한 주의 긴 시작을 알리는 하루라서 힘들고, Friday는 한 주간이 끝나는 날이라 더 좋고,
이런 게 다 프레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불평하는 것들을 감사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요. 뉴스에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해도요, 민주주의라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과 직분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